여섯 번째 질문도 두 분 선생님께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저는 현재 장애인 생활센터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입니다. 저희 센터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 내병변 성인 장애 당사자 중에 ALC 특성상 ALC를 쓰시지 않는 분이 계십니다. 글과 문자는 이해하시지만 강직이 심해서 손사용에 제약이 있으셔서 발음이 부정확하십니다. 활동지원사 선생님은 대부분 이해하시지만 새로 만나는 사람이나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해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을까요? 또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이용할 수 있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읽기 쉬운 자료를 많이 만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장 먼저 쉽게 바꿔야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감이 오지 않습니다. 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뇌병변 성인 장애인 당사자를 위한 지원에 대해서 박은주 선생님께서 답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뭐 이분은 별 필요가 없어요. 나 여태가 이렇게 살았어. 뭘 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제 귀찮은 거죠. 그런 것도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뇌병변 성인 되신 분들은 몸도 되게 많이 불편하시니까 내 몸 움직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굳이 뭐 컴퓨터 뭘 이거 찍어야 돼? 뭐 어떻게 해야 돼? 막 이렇게 되게 그러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희 전공과 이제 졸업하는 학생들 이제 졸업하기 전에 제가 어떻게든 이제 학교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소통이 되니까 이 녀석들이 시설이나 어딜 가면 안 되니까 막 이제 그때 늦게라도 이제 조금 관심 있는 거 찾아서 막 들이밀면 이게 쳐요. 이렇게 얕잡아오는 거죠. 내가 이 나이에 이거 해야 돼? 뭐 이런 거죠. 의사소통판? 내가 지금 이거 글자, 그림 별별 해야 돼? 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나이가 이제 어느 정도 성인이 되시니까. 그리고 약간 불편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 활동지원사랑은 소통이 다 되신다고 하니까 소통해주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굳이 왜? 뭐 이러는 거죠. 그래서 정말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근데 이 분은 정말 조금 새로운 분들 소통을 얼마나 또 하고 싶으시겠어요. 이분 입장에서는. 그래서 저희가 전문과 졸업한 학생들한테 제가 아까 의사소통 사전 이런 걸 좀 만들어 드린 적이 있었어요. 네, 시설에 계신 분들이 처음에 저희 학생들을 잘 이해를 못하니까 얘가 예를 들어서 양말을 벗는 거는 더워서 벗는 거니까 신기지 마세요. 라든가 얘가 뭐 여기를 치는 건 배고파서 그런 거니까 예를 들어 12시쯤에 여기를 치면 배가 고파서 찌는 거니까 밥을 줄 거다. 점심이 나올 거라고 계속 언어적인 자극을 주세요. 근데 시도 때도 없이 친다 그러면은 어디가 뭔가 불편하신 거니까 그거 좀 한번 살펴봐 주세요. 막 이런 내용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누구 학생은 누구누구 선생님을 되게 좋아해요. 근데 그분이 얘기를 많이 해주세요. 그분하고 결혼하고 싶다고 하니까 그분 얘기를 많이 해주세요. 뭐 이런 거 하고 뭐 어떤 친구는 노래를 좋아하는 친구는 이 친구는 이 노래를 꼭 아침에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특히 이제 트로트 좋아하니까 노래 들을 때 꼭 트로트를 틀어주세요. 막 이런 식으로 의사소통 사전을 아이들이 하는 뭐 몸짓이든지 선호도든지 이런 걸 가지고 만들어서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근데 되게 고마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선생님은 활동지원사가 모든 걸 알고 계시잖아요. 몸짓이든 표정이든 이분이 말하는 이러면 네. 기저귀 들어요? 이러면 물티슈? 이게 다 아시거든요. 그런 거를 선생님이 잘 이제 활동지원사님하고 이제 상담을 하셔서 다 기록을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이제 스타트를 그분이 원하시는 거를 이제 종사하시는 분들이 먼저 해드리면 이거 좀 소통되네. 이건 좀 봐주세요. 그러고 나면 어느 정도 이 사람하고 내가 소통이 된다고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소통 욕구가 막 넘치셔요, 다들. 네, 그래서 막 제만 보면. 우리 학교 애들도 제가 좀 아이들하고 소통을 잘 하는 편이에요. 제가 좀 애들을 좀 자세히 좀 들여다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저만 오면 벌써 제 목소리만 들어도 복도에서 온다고 제가 오면 소리를 벌써 지르는 거죠. 딱 그래요. 제 박이잖아요. 딱 그래요. 그러면 저 부르는 거예요. 근데 왜? 오늘 뭐 기분 좋아? 이러면 벌써 알죠. 이게 저하고의 사인이 있거든요. 막 이게 눈을 이렇게 한다든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 소통을 해주는 자기의 소리나 몸짓이나 이런 거를 알아채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소통 욕구가 막 이렇게 막 불꽃처럼 막 피어오르시니까 이 분도 활동지원사님의 도움을 좀 받아서
이분이 말하시는 것들이 무엇을 말하는 건지를 정확하게 약간 사전처럼 몰래 숨겨놓으시고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 그래도 인지적인 부분이 좀 글자도 알고 계신다고 하니까 실은 이런 강직이 돼서 움직임에 제한이 있지만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여기까지밖에 안 오는 아이가 있었어요. 코부터 많이 하면 여기까지 올라오는 애가 있었는데, 이 친구도 시각에 좀 문제가 있어서 이 친구한테 손단 표현을 제가 가르쳤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수화에도 있잖아요. 이게 맛있다 그러면 턱 만지는 거, 뭐 이렇게 배고프다 그러면 배고프면 예쁘다 뭐 여기 이렇게 한다든가, 뭐 좋아요 하면 코를 만진다든가, 아파요 하면 이렇게 한다든가, 이거를 몇 가지를 제가 계속 손단 표현을 가르쳐서 지도한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저만 보면 눈을 찔러요. 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눈을 찔러면 보고 싶었다고 우리가 이제 사인을 정할 거거든요. 그러면 나도 막 걔한테 나도 너무 보고 싶었다. 그러면 걔 눈을 계속 찔러. 그만 해요. 아파. 그만 찔러.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친구가 이 안에서 걔도 굉장히 강직이 심한 친구였거든요. 근데 코와 요 뺨과 요 머리 요 안에서 소통하는 방법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왜냐하면 먹고 싶어요도 뭐 싶어요도 이렇게 하라고 했거든요. 이렇게 하라 이걸 구별을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 제가 손가락을 좀 펴니까. 그래서 이렇게 단어와 단어를 이렇게 합쳐고 단어와 문장을 이렇게 해주는 거 확장을 요 안에서 굉장히 많은 게 되더군요. 오늘 굉장히 많은 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아이가 하는 거 사진 찍으면 잘 안 보이니까 제가 하는 거죠. 예뻐요예요. 뭐 이거는 뭐 맛있다예요. 이렇게 치면 맛있다예요. 두 번 치면 먹고 싶어요. 뭐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어머님과 활동 지원사과 뭐 담임 선생님과 이런 분들한테 막 줬죠. 그랬더니 선생님들 다시 신이 나니까 걔가 올 때 보고 싶었어. 그러면 걔도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제 밥 먹을 때 맛있었어. 그러면 이렇게 뭐 자기가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분도 그런 제약이 좀 있긴 있지만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움직이는 범위 내에서는 기본적인 거는 손단 표현을 조금 가르쳐 주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아니 다 귀찮아 이러시면 뭐 할 수 없고요. 어르시니까. 그래서 이분이 조금 관심 있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여자 친구라든지 뭐 게임이라든지 이렇게 관심 있는 게 있으면 그걸 자꾸 활용을 하시는 거죠. 그걸 활용하셔서 보조공학사나 뭐 재활 지효 선생님을 이제 자세나 이제 움직임에 대해서 그분들이 잘 아시니까 그분들하고 약간 상담을 하셔서 이분이 좀 더 재미있게 의사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아시면, 그러면은 좀 이렇게 좀 마음의 문을 조금 열지 않으실까요? 제가 이제 9호선을 타고 다니는데 9호선 탈 때 가끔 가다가 이제 지체장애 성인분들을 만나는데 제가 너무 감동받아서 정말 제가 혼자서 내려서 막 운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뭐였냐면 그분이 이렇게 그 펜 있잖아요. 노트 펜인데 이렇게 놓고 이 펜을 입에 물고 고스톱을 치시는 거예요. 저는 정말 그분이 뭘 저렇게 열심히 하시나 저도 궁금하잖아요. 왜냐면 다른 사람들이 고스톱 치는 사람들도 있죠. 저기 연예 뉴스도 보고 막 다들 게임도 하고 웹툰도 보고 다 이런 그 일상이잖아요. 그 전철에. 근데 저분이 너무 열심히 치고 계셔서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내시나 어떤 방식으로 문자를 보내실까 궁금해서 살짝 이렇게 내리는 척하면서 봤더니 고스톱을 너무너무 열심히 치고 계시는데 침을 막 이렇게 흘리시긴 하셨어요. 너무 몰입하셔가지고. 그리고 나서 딱 내리시더라고요. 딱 내릴 때까지 몰입해서. 그래서 저거구나. 그래, 의사소통 그냥 말을 좀 하면 자기가 성인이니까 즐거운 걸 찾아주고 즐거운 거를 저렇게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들 똑같이 전철에서 있을 때 저렇게 하면 되지. 이럴 때 또 한 분은 발로 또 게임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한 분은 구호선에 가끔 이제 그런 분들이 가끔 따져서 같은 곳에 계시는 분이지 모르겠는데 그분은 발가락으로 게임을 하시는데 사람들이 다 신기해서 이게 쳐다보고 있었지만 저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너무나 자연스러웠었어요. 그 환경에서 9호선 그 전철 안에서 그게 그냥 더불어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뭐라 하는 사람도 없고 신기하네라고 보지만 어머 저분도 똑같이 우리랑 똑같이 게임하네. 어머 저분도 고스톱 좋아하나 봐요.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저는 여기 계신 사회복지사님이 좀 더 고민을 해주신다면 일단 여기가 자립생활센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제가 또 한번 슬픈 그림은
예전에 어떤 사진작가가 찍은 사진이었는데 한 분의 일상을 시간대별로 찍은 사진이에요. 근데 그분의 시간대가 항상 그 해바라기 그림이 그려져 있는 시계에 미치더라고요. 아침에도 일어나도 거기에 앉아 계시고 거기서 식사를 하시고 거기서 누워서 텔레비를 보시고 그분의 아침부터 저녁 주무실 때까지의 그 사진 포토라인에 그 해바라기와 해바라기 그림과 시계가 있었어요. 되게 슬픈 그림이었었어요. 그래서 그래 저렇게는 안 돼. 막 어디든지 끌고 나가도 어떻게든 뭔가를 지금 해줘야 되겠다. 물론 건강상의 문제도 있으셨겠지만 그래서 여기 자립생활센터니까 그런 분들도 혹시나 있을 수도 있지만 개개인의 성인들 분들이시니까 그분들의 관심사 좋아하는 것들을 찾아서 좀 지원해 주시는 게 그게 좀 전문가의 도움을 좀 받으셔서 지원해 주시면 실은 저는 의사소통이 그냥 삶의 질? 뭐 삶의 질까지는 아니어도 그냥 저는 그냥 내가 행복하게 사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행복해야 되잖아요. 내가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제가 웃어주는구나. 내가 이렇게 말을 했을 때 그래 뭔가 나오는구나 이렇게 본인이 행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분들이 행복한 것들을 이 자립센터지만 이 안에서도 좀 찾아주는 그런 노력들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너무 공감을 하고요. 사실 성인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의사소통을 저희도 아마 다 경험하시겠지만 성인분들한테 의사소통을 한다 그러면 자꾸 뭔가를 좀 교정을 하거나 네, 뭔가를 좀 해보려고 시도를 많이 사실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분들이 가지고 있던 기존의 의사소통 방식들을 저희가 그건 틀렸고 아까 이제 남부론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좀 저희가 원하는 그런 방식으로 바꿨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게 사실 조금 문제가 생기는 상황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성인분들은 그분들이 가지고 계신 기존의 의사소통 방식들은 존중을 좀 해주시고 근데 그거를 서로 사실 좀 이렇게 공감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좋은 의견으로 의사소통 사전 말씀해 주셔서 이런 사실 저희가 학교에서 이런 자립생활센터나 다른 곳으로 이렇게 자료가 사실 전달될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거든요. 저희 지금 그런 게 너무 안 되는 제가 막 개별로 다 만들어서 했었어요. 왜냐면 괜히 걱정이 돼가지고. 예, 근데 이제 그걸 이제 받아들이시는 이제 사회복지사 선생님들 입장에서 어떤 분은 굉장히 좋다고 하시고 어떤 분은 잘 안 맞는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게 왜냐면 그게 변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냥 샘플을 드린 거고 선생님들도 이런 식으로 소통을 하셨으면 좋겠다. 왜냐면 미리 그런 얘기를 해주면 이 친구들이 일단 좀 반응이 있잖아요. 네, 그런 거에 대해. 그리고 오해하지 않게 되거든요. 친구들을. 그래서 좀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학교 선생님들한테도 얘네들이 졸업을 할 때 애들이 방식들을 얘네가 하는 의사소통 방식 어떤 식으로 소통을 했는지에 대한 거, 그다음에 어느 정도의 수준인 거,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좀 자세하게 우리가 생활기록부는 다 볼 수 있어요. 고등부 졸업하면 생기부는 다 볼 수 있는 건데 거기는 다 좋게 쓰잖아요. 예, 좋게 뭉뚱그려 쓰기 때문에 뭔지 잘 모르시더라고요. 잘 모르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관계자분들을 추수지도에서 만나보면 그래서 저는 이 작업을 꼭 저희 학교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휠체어 뒤에다 이렇게 놓고 선생님들이 늘 볼 수 있고 늘 첨가할 수 있고 이러다 보면 그분들도 학교 생활하고 좀 다르지만 그 안에서도 좀 행복한 거 재밌는 것들을 찾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할 게 너무 많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저희가 나눠야 될 것도 많고 저희 이번 시간을 통해서도 정말 많은 생각들을 좀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사실 공유하고 나누는 작업들이 또 저희들이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성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똑같은 기관에서 또 아마 사실 저희가 자립생활센터에 계신 사회복지 선생님들이 직접 당사자분들이랑 소통을 하고 지도도 하지만 또 자료들도 만드시고 할 게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발달장애인을 위한 읽기 쉬운 자료를 많이 만들고 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본인들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또 의견을 좀 여쭤봐 보셨습니다. 백주영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네. 저희가 자료 많이 만든 걸 소문이 났나 봐요. 그렇죠. 일단은 사실 저희 회사 이름이 소소한 소통이잖아요. 일상에서 정보를 본다는 거, 그 정보를 이해하고 소통한다는 게 굉장히 커다랗고 화려한 순간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거예요. 정보를 보는 순간이.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휴대폰에 이제 밤새운 SNS 댓글 혹은 오늘 날씨 뭐 이런 것도 보고, 여기 이제 이 촬영 장소까지 오는 공간에 뭐 대중교통을 타면 대중교통 안에서도 정보를 볼 테고, 식당에 가면 카페 메뉴판도 보고 뭐 식당 메뉴판도 보고 굉장히 다양한 걸 보고 결정하는데, 사실은 이제 모든 게 다 쉬워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 센터 실무자분은 아마도 인력, 비용, 뭐 시간, 이 한정된 자원 안에서 어떻게 무엇을 먼저 해야 될지가 고민이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저는 안전, 권리와 관련된 정보가 우선 쉬워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이유는 사실 우리가 정보라고 했을 때 그냥 알고 넘어가는 것, 몰라도 되는 것이 있고, 그리고 이건 모르면 내가 정말 손해를 보거나 혹은 나의 안전, 신변에 약간 피해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이제 안전과 권리와 관련된 자료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관심을 우선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자립생활센터라면 기본적으로 당사자분들에게, 발달장애인 당사자분들에게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을 것 같아요. 권리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그 권리를 스스로 지키는 자기옹호 사업도 할 테고, 그리고 요새는 동료 상담 사업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자조 모임도 하죠. 그리고 당사자분들이 어쨌든 자신의 목소리를 사회에 내기 위해서 사전에 알려주고 교육하는 자료들이 굉장히 많을 거고, 그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 교육 내용이 무엇인지, 이 교육 사업을 이해하는 사업 홍보물, 그리고 저는 이거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신청서도 쓸 테고, 신청서 쓰면 제 개인정보가 들어갈 테니까 개인정보 동의도 할 텐데, 이런 것들이 다 쉬워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기본적이고, 또 한 축은 센터를 이용하는 당사자분들에게 물어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수전소통이라는 것을 4년 전에 만들고 가장 처음 한 게, 친한 발달장애인분들 10분 초대해서 제가 이런 일을 시작했습니다. 일상에서 어떤 정보가 어려웠는지, 그걸 쉽게 했을 때 내가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은 게 어떤 주제가 있는지 의견을 구하는 일을 먼저 했거든요. 그래서 짐작하지 마시고 뭐가 필요할까 이렇게 기관 입장에서 판단하지 마시고, 의사소통과도 같은 것 같아요. 당사자에게 먼저 어떤 방법을 원하세요? 어떤 주제가 필요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가장 처음일 것 같아서 그 부분부터 하나씩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관에서 자원도 한정적이고 사람도 한정적이잖아요. 센터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프로그램 운영 실무도 다 해야 되는데 자료도 직접 만들고 굉장히 노곤하고 한정된 자원 안에서 너무 어려운 일일 것 같아요. 그럴 경우 이제 전국의 자립생활센터가 굉장히 많죠. 네트워크를 활용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사회적 기업이라서 저희에게 많은 자료를 의뢰하고 만들면 운영에 도움이 되죠. 감사한 일이지만 저희가 일을 하다 보면 이 센터에서 이거 만드는 거 저번에 여기 센터에서 했던 건데 같이 하면 좋지. 그래서 너무 정말 비슷한 건 저희는 A센터에서 했었다. 연락 한번 드려보시라. 이렇게 해서 센터가 잘 얘기해가지고 저렴한 비용에 그걸 쓰기도 하고 아니면 인쇄만해서 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쉬운 정보라는 게 많이 만들어지려면 중복되는 게 없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센터 간 서로 네트워크도 하시면서 니네가 그거 A 만들어서 우리랑 같이 볼래? 그럼 난 B 주제 만들어서 같이 볼게. 이렇게 네트워크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저희 직원들이 알면 엄청 싫어하겠죠. 회사가 망할까 봐. 하지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대표님 말씀도 들으면서 생각해 본 게, 저희가 장애인 관련된, 아까 사실 그 선생님 의견이랑 박은 선생님이랑 똑같은데, 당사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 저희가 의사소통 사전을 써서 같이 이렇게 전달하면 참 좋은 것처럼, 사실 저희 장애인 친구들을 교육을 하고 같이 서비스를 하는 모든 기관들이 영유아 기관부터 성인기관까지 서로 이렇게 네트워킹들이 좀 돼서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정보들이 의견 주신 것처럼 같이 공유가 되고, 저희가 함께하면 많은 부분에서 서로 도움을 좀 받고, 두 번, 세 번 같은 일도 안 하고 에너지를 좀 이렇게 모아가지고, 사실 지금 시청각 장애인 쪽은 저희가 많이 지원을 해드려야 되는 사실 상황 같은데, 좀 같이 힘을 얹어드리고 도와드리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 기관들 자체에서도, 그리고 저희 전문가들끼리도 저희끼리도 소통이 좀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새삼하면서 저희가 이런 네트워킹에 대해서는 같이 공유를 하고 저희 당사자 중심에서 저희가 생각을 한다면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너무 기관의 특성들만 얘기를 하다 보면 우리 기관에서 하는 거니까 너네는 하면 안 돼 이렇게 될 수 있지만,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소통이고 그 소통의 메인은 사실 당사자분들이시니까 거기에 대해 저희가 의견을 보완하면 같이 이런 사업들을 같이 하고 의견들을 공유하고, 티칭과 관련된 거, 뭐 지역사회 관련된 거, 성인에 대한 거 모든 부분들에서 좀 저희가 해답들을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